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요. 어려운 일을 끝마쳤을 때 홍역 치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최근에 경북, 대구 그리고 경기도, 서울에서 실제로 홍역에 걸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잊혀진 질병인 줄만 알았던 홍역. 어떠한 병이고 어떻게 맞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한림대학교 감염내과의 이재학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어릴 때 홍역 알아본 적 있습니까? 이 질문 예, 좀 저 그렇죠. 유치원 다닐 때 홍역을 알아가지고. 알아봤습니까? 예, 한 일주일 동안 유치원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홍역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열도 펄펄 났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면 홍역에 걸리면 열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증상? 아니면 어떤 증상이 나면 내가 홍역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나요? 일단 초기에는 예. 보통 하루 이틀은 열 나면서 뭐 콧물 나고 이래서 이제 감기 증상이랑 거의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2, 3일째 넘어가면서 발진이 나면 이제 홍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발진 같은 것도 나고 네. 홍역 그래서 발간 발진해서 홍역 이렇게 표현하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예. 이게 홍역이 저희도 어릴 때는 좀 그런 걸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2006년인가요? 우리나라가 네. 홍역 퇴치 선언도 했고 2014년에는 WHO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네. 근데 갑자기 홍역 환자가 는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퇴치 선언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퇴치 선언이면 국내 자생 발생 환자가 이제 거의 나오지 않으면 이제 홍역 퇴치 국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만연하게 확산이 되거나 국내에서 시작된 거로 예상되는 환자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발생하면 이제 홍역 자생 발생 국가가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홍역 청정 국가 이전부터 그랬지만 최근 10년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이제 유래돼서 국내 유입된 환자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패턴이어가지고요. 네. 아직까지 홍역 청정국 그 입지는 계속 유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왔다라는 거네요. 네, 예. 근데 요새 이제 외국이 심상치가 않기는 한데요. 유럽에서 지금 거의 뭐 몇만 명 수준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도 아주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환자가 많다 보니까 꽤 유입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좀 산발적인 유행이 어쩌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후진국 병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유럽은 후진국은 아니잖아요. 선진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제 뭐 MMR 예방 접종을 하면 자폐증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이상한 논문이 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은 이제 이후에 논문 조작된 것 때문에 철회도 되고 논문 쓰는 의사 면허도 취소가 되긴 됐는데 근데 그때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이후로 한 10여 년 동안 유럽에서 홍역 예방 접종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85% 미만 2차 접종까지 합쳐도 85% 미만까지 떨어진 국가들이 상당수 발생했고요. 예. 그때 결과가 이제 10년, 20년 지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동남아시아나 그런 나라는 약간 후진성 때문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홍역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예방 접종 기피가 너무 많이 확산돼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전염이 아주 잘 된다고 하던데 주로 어떻게 전염됩니까? 호흡기로 전염이 됩니까? 예, 호흡기 전파 특히 이제 우리가 공기매개라고 표현해서 침방울도 아니고 공기 말을 하거나 기침하면 그런 바이러스가 날아다니면서 공기를 타고 흘러다니면서 확산되는 패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파도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래서 홍역에 면역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한 명의 감염자가 뭐 10명 넘게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잠복기는 한 열흘에서 뭐 12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12월 중순에 대구에서 첫 환자 발생하고 또 경북 그리고 오늘 또 서울에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잠복기가 좀 지났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나 안산 지역은 최근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노출된 환자들이 앞으로 1, 2주 이상에서는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역 예방 접종 다 하잖아요, 어릴 때. 네, 그렇죠. 이거 맞은 사람은 괜찮은 겁니까? 편안하게 있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요새 나타나고는 있는 게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했었던 사람 중에서도
특히 2차 접종까지 했던 사람에서도 일부가 감염된 확인이 돼요. 네. 의료진 중에서 특히. 네네. 네, 그런 경우들은 특히 이제 20, 30대 환자들이 몰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홍역이 최근에 제일 많이 유행했을 때가 2001년, 2002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한 2년 많이 유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2차 접종 이제 의무화시키고 뭐 홍역 예방접종 안 맞으면 이제 학교도 못 오게 하고 이런 그 강력하게 정책을 하면서 최근은 거의 15년 정도 동안 대규모 유행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접종했던 사람들이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 걸린 거에 비해서는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이 이제 당연히 좀 더 오래 가거나 강하게 유지되는 안 될 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감염자들은 2차 접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20, 30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뭐 2번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예방접종은 워낙에 홍역은 2번이고요. 2번인데 그러니까, 그때 한 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좀 걸렸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번 했던 사람들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2번 맞은 사람들이 일부 걸리고 있거든요. 예. 이거 뭐 어찌합니까? 지금 미니로 박진아 님이 문자를 하나 주셨는데요. 안산인데 집 근처에서 홍역이 터져서 너무 걱정돼요. 오늘 애기들 2차 접종 하긴 했는데 항체 생기려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항체 생기기 전에 접종 하나 안 하나 완전히 똑같은 건지 궁금해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고요. 2차 접종이 늦어졌었으면 빨리 맞는 게 좋고요. 네. 특히 홍역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자체가 노출 후 예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홍역에 노출됐을 때 한 3, 4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면 그거 자체가 그 홍역의 예방 효과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출이 이미 됐다고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예방접종량이 불분명하면 빨리 이제 예방접종 하는 것 자체가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출량이 불분명하지만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홍역 예방접종 2차식을 좀 약간 좀 놓친 아이들은 지금 빨리 맞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맞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예. 자, 혹시 예방접종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나요?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MMR, 그러니까 홍역 예방접종은 생백신이에요. 예.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면역 저하자들한테는 금기입니다. 면역 저하자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선천성 면역 질환이 있던 아니면 이제 후천성으로 여러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MMR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방 접종은 뭐 어디서 하는 게 좋습니까? 보건소 가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네 의원들, 병원들 다 MMR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접종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항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접종을 하나 안 하나 완전히 똑같은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항체가 없을 거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체가 없다는 얘기는 면역성이 없는 거니까 홍역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자, 홍역에 안 걸리고 또 예방접종하고 그렇게 되면 뭐 최선이겠지만 만약에 걸렸다 하면 치료는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낫게 하는 약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역은 따로 이제 약물 치료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맞춰서 뭐 열나는 거에 대한 해열제 쓴다든지 그다음에 뭐 발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피부과 약을 좀 고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합병증, 폐렴이나 뇌염 같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증상에 따라서 또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뭐 홍역 때문에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 합병증 이런 걸로? 그러니까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 보게 되면 이제 보고가 좀 되고는 있거든요. 특히 성인기에 심하게 앓는 경우는 합병증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또 1세 미만의 아이들도 이제 면역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열이 오래 난다든지 아니면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두통이 너무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합병증 있는지 여부를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홍역 관련된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6406번님, 461번, 169번님도 주셨는데 홍역에 한 번 걸렸던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은 또 안 걸리나요? 없네요. 맞습니까? 확실하게 홍역에 걸렸던 분들은 거의 안 걸린다고. 교수님은 이제 안 걸리겠네요? 어릴 때 걸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안 걸릴 거라 생각하고 부럽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걸렸으면 안 걸린다. 자, 마지막으로 곧
이 기침할 때 소매 가리고 하라 그러잖아요. 예절, 기침 네, 예절. 이것도 홍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특히 홍역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마스크 꼭 써주셔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예. 그리고 뭐 기침하거나 이럴 때 마스크 썼으면 뭐 걱정하실 거 없는 거고. 네. 혹시 마스크 안 썼을 때는 소매로 가려주셔야 이런 홍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막아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수님 하나만 더 계속 여쭤보는데 네. 이은정님이 일회용 마스크 써도 예방되나요? 아니면 KF94 같은 그 항사용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환자들은 일단은 일반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KF80. 그다음에 이제 홍역 환자를 돌보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KF94 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KF94 이상은 써야 된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세하게 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홍역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